이 협회가 고리를 끊어내느냐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자동지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셔서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는 점을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치과대표의 대의원 여러분들께 일일이 친전을 보내면서 이름을 기록하는 일을 어제 오후에 하였습니다. 이름을 끌고 가는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임시대행 총회 관련해서 진행 일지는 소두 자료로 다 받으셨죠? 자료가 배포했습니다. 배포했죠? 배포해주세요. 예. 네, 6일날 서로 확답을 받기로 하고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는데 의장님께서 연락이 안 오셔서 저녁 7시 정도 전후에 전화 오셔서 9월 11일 날 임시대행 총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다 글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이라서 어찌할 수 없어서 다음날 바로 대의원총회 의장님을 찾아뵙고 9월 4일 날 임시대행 총회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총회하는 일정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8월 28일 날 지부장 협의회를 협회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안건은 예산안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31대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임 안건에 대한 5가지 제안을 제가 지부장님들께 했습니다. 그 5가지 제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지금 부의안건이 정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2주간의 아주 소중한 골든타임을 협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일부 지부장님들과 대의원 의장님 어떤 생각은 소송이라는 걸 가장 두렵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게 소송이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협회가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소송이 가장 큰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관, 이게 정관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대의원 총회, 이렇게 중요도로 따지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가장 큰 그거는 대의원 총회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의 차이로 2주간의 시간을 협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대 임원분들, 사퇴서를 내지 않은 임원분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물론 김영삼 이사님은 국내에 안 계신다 해서 제가 연락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다 만나봤어요. 만나본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반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를 할 수 없다라고 버티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그 12분 중에서 6분은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6분 정도는 협회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히 그 협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기가 임원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또 그 위촉을 해서 들어간 상황이 아니고 동창회나 그 지역의 어떤 지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 단독 의사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6분들과는 여러모로 제가 회무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자로 이야기하신 6분들은 회무를 같이 해도 충분히 우리 협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 총회의 불신임안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는 결국 그 끝까지 버티시는 분 6분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가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8월 28일 날 지구장협의회에 그 불신임 안건에 대한 5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하나는 지부장님들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5가지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 제안은 지금 31대 임원분들 중에서 사퇴서 내지 않은 분들에게 또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기록해서 전달해서 대의원총회 직전까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협회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길을, 화합하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 제안입니다. 이번 문제의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퇴서를 안 내는 거가 문제지요. 사퇴서를 다 전원이 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1대 임원 12분이 전부 다 사퇴서를 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이 다 사퇴를 하시면 제가 31대 임원분들 중에서 12분 정도를 임원으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임안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 순탄하게 대의원총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연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선거 공약에서도 임원 탄핵이라는 말을 쓰고 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강성이고 31대 임원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오해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누차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1대 임원 12분을 제가 선임한다는 걸로 저의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금요일까지 사퇴서를 다 내시면 12분 정도를 우리 32대 집행부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안으로 12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퇴서를 내는 분이 6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사퇴서를 안 낸 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그 6분 정도 되는 부분을 그대로 임원으로 쓰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퇴서 안 낸 분을 그대로 다 쓰는 겁니다. 6분을. 그리고 사퇴서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도 6분 정도는 제가 임원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1대 임원분들에 대한 사감이나 감정 이런 거 없이 전격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두 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안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분들을 다시 계속 접촉해서 계속 제안을 할 부분인데, 제가 만나본 바 재임용을 약속하면 사퇴서를 내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 또 그마저도 안 하겠다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도 있어서 재임용하는 조건으로 사퇴서를 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6명 정도 되면 좋은데 뭐 더 있으면 8명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제출을 해주시면 이분들을 임원으로 쓰겠습니다. 쓰고, 그리고 이미 사퇴서를 제출하신 12분을 중에서 6분 정도는 또 쓰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사퇴서를 제출하신 분도 제가 그냥 무심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사퇴서 제출하신 분 6분도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에서 6명의 그 사퇴서 제출하지 않은 분이 남게 되죠. 이분들은 이제 총회 의결 불신임안을 올려서 대의원분들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이제 이 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다음에 5번째 말씀드리는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통과되었을 때 이분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보여지고 소송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소송을 대비하면 되고요. 별 그거 없이 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조각한 임원들로 회무를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분들을 이사로 쓰게 될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 권익을 중대한 침해한 우리 그 정관 34조 사망 2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명백한 불신임 사유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임청을 열어서 다시 불신임안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능하면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네 번째 안은 지부장님들이 이걸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없이 그냥 그 예정대로 불신임안이 상정이 될 경우에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와 통과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총회에서 불신임안 통과되면 사퇴서를 기존에 제출하신 분 12분 중에서 6명을 임원으로 제가 선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선임할 수 있는 부회장 5명과 이사 16명으로 제가 원하는 회무동력이 극대화되어 있는 참모들로 회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12명, 그러니까 부회장 3인과 이사 9명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안고 가야 되고, 기존에 사퇴서 제출하신 분 4분은 제가 또 안고 갈 겁니다. 4분 정도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없지만 4명 전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임명 가능한 분이 부회장 2명, 이사 9명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물론 이것도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사퇴한 모든 임원들까지 안고 갈 것인가도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제안한 지구상협의회에 제안한 5가지 제안, 그리고 31대 임원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5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회 준비를 하면서 아까 잠깐 언급한 그런 보이지 않는 무서운 그런 세력,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과의 힘겨루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잘 잘라내는 역할들을 우리 현명하신 대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지 이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고리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 싸움이 다음 협회장 선거, 그 다음 협회장 선거 때까지 또 이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 말씀조차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저 혼자 이렇게 왔었는데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실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 고리를 끊어주시기를 대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는 상당히 좀 후퇴한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벽이 그렇게 높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혼자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좀 하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후퇴한 제안이 아니고요. 제가 이때까지 임원을 어떻게 꾸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죠. 그러나 제가 협회장이 되고 임원 탄핵이라는 공약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임원을 꾸릴 때 31대 임원분들 중에서도 회무를 열심히 하고 협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접촉하면서 충분히 이런 분들하고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선거 때부터 어느 정도는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가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약에 워낙 탄핵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늦게 호텔에 들어가면서 늘 고심했던 게, 너무 제가 탄핵이라는 단어, 이 가혹한 단어를 써서 내가 그 업을 바로 받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거 과정의 용어였던 거지 31대 임원분들을 처음부터 제가 다 사거리 몰아내고 나만의 참모들로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6분 정도는 충분히 제가 같이 가더라도 회무하는 데 영향이 없고 또 그 6분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퇴한 게 결코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일정 부분의 31대 임원분들을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 그런 탄핵이라든지 이런 단어에 짓눌려서 그런 저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분이 누가 계셨었는데 탄핵의 사유를 저도 법리적 검토를 해본 결과 1, 2개개인의 어떤 탄핵 사유를 적시해서 통과시키는 거가 재판이 있었을 때 가장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개개인을 탄핵하는 것 자체는 그게 너무 가혹한 거고 저를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 의견서라고 하는 거는 의뢰자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고 제가 의뢰한 변호사 의견서도 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유가 아닌 31대 집행부에 대한 공통의 어떤 책임성을 물을 수 있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걸로 우리가 변호사 의견서를 구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의견서를 나중에 다 공개할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그 의견서를 보고 변호사 의견서를 보고 전체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견서를 보고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견서를 냈다 해서 31대 임원분들 모두가 어떤 범법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뢰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건을 올려서 토의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물은 것이지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의안건에 대한 주체는 이 세 가지 부의안건은 세 가지인 건 아시죠?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세 가지 안건을 정한 것이고 다만 서명을 해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은 제가 제안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부의안건을 올린 주체는 제가 되는 거고 이게 통과되었을 때의 어떤 법리적 다툼 여지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죠. 이게 세 번째 변호사 의견서 가결되었을 때의 입장이나 이런 것과도 좀 맥이 상통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신임안이 통과되었을 때 제가 어쩌지 못하는 그 6분들은 분명히 소송을 한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냥 소송하지 않을 거고 32대 집행부에 업무정지 가처분을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처분이 기각되면 우리는 계속 회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그분들을 이사로 써야 되는 거죠.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임원인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4조 사망 이후에 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임안을 대의원대 통과시켜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하는 거는 우리 정관의 명백한 34조 사망 이유를 위반하는 우리 유리한 그런 이유를 하나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소송을 하게 되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상정하는 순간, 불신임만 상정하는 순간 소송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의 결제 이 초까지 측정해서 저한테 보내는 거는 그런 그 소송을 대비한 하나의 그 명분 쌓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내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총회 때 상정 부의된 안건 자체가 31대 집행부 불신임의 건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31대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단 아니면 지부 담당 부회장 아니면 학술 부회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퇴를 하고 유임 또는 아니면 임용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해주셔야 총회 때 좀 더 좀 수월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찌됐건 이번 총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총회 이후에 이제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총회 자료에 적시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부회장 3인과 이사 9명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아까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오후부터 또 열심히 발을 뛰어서 그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정말로 우리가 척발사들이 대립하지 않는, 아까 제가 이번 안에 다 사퇴를 해주고 그 소송을 불사한다는 그분들만 남게 되면 그분들 갖고 제가 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저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고, 누구보다도 소송을 싫어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협회장이라는 걸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회 이후의 행보는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에 벌써 심평원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의료 광고 금지법에 대한 초안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 가야 되는데 지금 임총 준비하고 설득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느라 대외 업무를 2주 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총회 이제 무사히 잘 끝나면 먼저 우리 집행부를 먼저 꾸려야 되겠죠. 꾸리는데 총회를 해서 집행부를 꾸려서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좀 나누어 짊어지게 하고, 그게 구성이 되면 심평원, 국회, 또 복지부, 지금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에 오는 보고 부분에 대한 팀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비급여 공개 제출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복지부나 심평원 쪽에서도 협회장이 버티다가 이렇게 90% 이상 넘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좀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대관 업무에 대한 채널을 다시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 지부장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나눴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부장님들과 카톡방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하고 실제로 만났을 때에 많은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느꼈고 지부장님들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부장님들도 지난주에 9개 지부에 호소문 올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견들이 좀 양분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토요일 지부장 협의회 이후로
실제로 협회장과 만나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 직구만 던지는 협회장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부장님들을 비롯한 지부 회원들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지부장님들, 지부 회원님들이 평일에는 이게 모이기가 힘드니까 주로 주말, 뭐 평일에도 원하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대략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동안에 가장 저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한 것 중에 한 개가 자료집에 우리 총회 자료집에도 무수히 많은 수정을 했는데 32대 임원을 선출하는 건을 아마 종이로 돼 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박태근 집행부의 임원은 보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인총에 올린 거는 임원 32대 임원 선출의 건이거든요. 그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대 임원들을 제가 선택해서 꾸리는 거하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하는 건 다릅니다. 제가 선거 공약에서도 분명히 우리 장영준 후보님과 장원식 후보님은 임원을 그대로 끌고 간다고 그랬고 저는 확연하게 탄핵해서 새로 꾸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공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31대 임원분들을 쓰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공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일정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처음에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된다라고 정관 입에 대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된다, 부신임안이나 임원 선출의 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변호사 의견서를 구했죠. 그런데 변호사 의견서를 보시면 상정은 다 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딱 변호사 한 분만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상정이 되는 거죠. 물론 법리적 다툼이 있다라고 의견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도 변호사 의견서를 하기 전에 의견서라는 거는 의견서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변호사 의견서로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모든 결정을 대의원들이 하게 하자. 정관에 입이 되나 안 되나조차도 대의원들이 하게 하자. 그래서 대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대의원들의 위상이 높이는 거가 협회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된 것 없이 변호사 의견서만 나열된 채로 그냥 안건이 상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간을 협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회의 모든 의결의 어떤 최고 의결 기관이 대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의원총회 의결을 따라야 되는 거고 또 그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권위가 서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협회가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명을 가장 기본적인 6명을 이사를 선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그것도 제가 선택하는 거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하고는 엄격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또 다른 추가 질문입니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 따로
그리고 지부장 협의회에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노조 협약서가 파기됐는데 사실은 기존에 후생복지 비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부분들. 그래서 이 지부장님들이 조금 오해하셔서 노조 협약서가 파기되면 기존의 후생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셔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서 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안은 4월 정기 총회 때 올린 거랑 거의 유사하게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제가 지금 현재 같은 사퇴하셨지만은 김형식 총무이사님이 총무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회무를 다 계속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것도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충돌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임총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8월 21일 날 저는 다 끝났다 생각해서 결재를 부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선거 시기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국장님들께 여쭤보니까 결재를 굳이 이사님들을 거치지 않고 제가 그냥 결재하더라도 그 정도 기간이면 회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제 정결로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의도로 결재 라인에서 뺐는데 그게 또 이제 한편 받아들일 때는 업무 배제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걸 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걸로도 하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 토요일 총회의 사회는 우리 김형식 총무님이 하는 걸로 제가 부탁을 드려놨었고요. 그리고 윤리강령 낭독이나 이런 거는 장재환 부회장님이 원래가 지금 현재 직책에서는 하셔야 되는 직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부장님들께는 가능하면은 협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31대 임원분들은 다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라고 김영식 총무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자리에서도 또 저희 진정성도 좀 말씀드리고 또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의 장이 되게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회가 고리를 끊어내느냐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